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룹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비틀즈, 레드제플린, 퀸, 디퍼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했던 그룹들입니다. 나라마다 예전에는 이거 보고 리사이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공연할 때 뭐 팬들의 그 함성, 그 뜨거운 열기 잊을 수가 없는데, 뭐 디퍼플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앨범 판매량이 제 기억에 6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 얘긴 줄만 알았던 이 잉글리시 그룹들 말고, 이렇게 영어 이름 가진 그런 아티스트들 말고 이제는 K-팝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돌 그룹들, 우리의 아티스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K-팝 좋아하시는 분들만의 특별한 팬덤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해외 팬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팬들 사이에서 한국 특유의 덕질, 팬덤 문화, 이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적으로는 또 어떤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김영대 평론가 연결해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네. 아니, 오늘 왜 현장에 안 오셨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갖고. 그래요. 네, 아쉽게도 출근을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화로도 충분히 연결이 잘 되니까요. 아마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볼게요. K-팝 산업에서 팬덤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K-팝의 최근 인기를 두고서 이제 여러 각도로 많이 분석을 하겠죠. 네, 그러다가 발견을 한 것이, 여기는 뭔가 특별한 아티스트와 팬과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런 팬들과의 관계와 시너지를 통해서 이 산업의 어떤 근본적인 양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K-팝 팬덤 문화를 모방하고자 하는 어떤 한편으로 산업적인 흐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K-팝 안에서 이 팬덤이 활동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음악 팬들, 특히 뭐 좀 고관여층 소비자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뭐랄까요, 이게 좀 재미있는 문화다. 또 해볼 만한 문화고 뭔가 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K 스타일의 팬덤 문화를 이제 모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팬들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나 뜨거웠던 것 같은데 K 팬덤하고 해외 팬 문화가 뭐 다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과거에는 적극적인 소비자였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디퍼플이나 비틀즈 모두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팬덤이 발달을 해도 그게 대규모라는 점을 빼고는 본질 자체는 적극적인 소비자라는 것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팬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회사가 담당해야 되는 다양한 홍보라든지 혹은 회사가 담당해야 하는 전략적인 어떤 파트적인 그런 아이디어까지도 이제 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흐름 자체를 만드는, 그러니까 팬들이 기존에 일어난 흐름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흐름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K-팝 팬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우리 뭐 아티스트를 뭐 빌보드 차트에 올려놓기 위해서 뭐 음반을 구매를 한다든지 혹은 시간을 맞춰서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의 적극성을 넘어선 참여형 문화가 K-팝 팬덤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팬들이 공연 때 흔드는 응원봉 이런 것도 보면 저 이거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국내 응원봉의 시초 세븐을 좋아했던 칠봉,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응원봉이 이제는 가수들마다 다 있잖아요. 예, 원래는 이게 풍선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풍선을 하다 색깔이 없어서 응원봉으로 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응원봉도 예전에 그야말로 막대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스마트화가 된 막대기로 진화를 한 거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미밤이라고 하는 이제 BTS의 응원봉인데요. 이거 공연장 가면은 뒤에서 흔드는 아미밤의 뒤통수 안 맞아 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센터에서 다 연결이 돼서 미리 이제 뭐 그 블루투스 형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게 춤과 동작에 따라서, 노래에 따라서, 그 노래의 성격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이런 뭐 새로운 이제 기술들이 이미 도입이 됐고,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는 직접 현장의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이거를 등록해서 연동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로까지 이제 진화를 했죠. 이게 그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공연의 필수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연에 오시는 사람 수만큼 그 이상이 팔립니다. 가령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에서 BTS가 4차례 공연을 했잖아요. 네. 이때 아미밤이 100억 원어치가 팔렸다고 합니다. 아니 이 응원봉 하나만요. 그렇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왜냐면 이게 필수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공연에서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으로 나는 안 들겠어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들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퍼포먼스적인 요소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하나의 소비가 되는 거죠. 예. 그 미국 유통 채널에서 그 통계를 내놓은 그런 유통 결과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네. 모 사이트죠. 이 모 사이트인데, 셀러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가장 큰 매출이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가장 큰 카테고리가 K-팝 아이템, 소위 말하는 굿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카드, 피규어 등이 되는데, 이게 한국 CBT라고 합니다. 크로스보더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 매출의 2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 굿즈, 소위 굿즈하고 이제 앨범, 요새는 앨범도 굿즈의 개념으로 모으기 때문에 이게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팬 관련 품목이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뭐 피규어라든지 이런 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른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 K-팝 팬들의 화력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름지기 배운 팬이라면 응원봉을 들고 가는 게 뭐 그거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럼요. 단체 행동이라는 게 K-팬덤의 특징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앨범이 나오면은 조직적으로 스밍이라는 걸 들어간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트리밍은 뭐 다 아시죠. 음악을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플레이를 하는 건데 이게 가령 어떤 특정한 차트의 성공이나 혹은 어떤 기관에서의 스트리밍 횟수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게 좀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알아서 열심히 스트리밍 하십시오라는 거를 넘어서 팬덤 차원에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거를 플랜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스트리밍을 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냥 막연하게 스트리밍을 하면은 좀 지치기도 하고 재미도 없으니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한다든지 혹은 서로 다른 플레이리스트를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을 만든다든지 해서 음원이나 혹은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스밍을 하는 스밍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죠. 스밍을 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단순히 음악을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화력, 이게 뭐 탱크도 아니고 화력이라는 표현이 좀 재밌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팬들의 세를 과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사실 아티스트가 1위를 한다라는 게 뭐 어떤 실질적인 어떤 이득이 있어라,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라기보다는 이 K 팬덤이 갖고 있는 각각의 화력을 우리가 이 정도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아티스트에게 그걸 일종의 선물로서 안겨주기 위한 단체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실물 네. 앨범을 많이 사잖아요. 지난번에도 네. 말씀하셨지만 이걸 하나의 굿즈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데 앨범 사는 거 요것도 K 팬덤의 특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앨범이라는 게 정말 듣기 위해서 사는 거죠. 사지 않으면 음악을 들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음악을 모두 들을 수 있는 환경인데 굳이 앨범을 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특히 미국 시장에서 실물 앨범 판매가 실제 빌보드 차트라든지 이런 데 높은 포인트로 올라간다는 점이 크고요. 그러니까 이 실물 앨범을 사면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들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앨범 자체가 이제 그런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굿즈 개념으로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앨범 하나를 사서 비닐을 탁 뜯어보시면요. 그 안에서 후두두두둑 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뭐 소위 말하는 네. 포카도 있고요. 엽서도 있고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소장 욕구를 자극하고 소장 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모두 팬더스트리의 일환입니다. 아, 팬더스트리. 오늘의 하나 배워가네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김영대 평론가였습니다. 자, 저희는 어제 컴백했죠. 세븐틴 초고속 컴백을 했습니다. 섹터 17으로 돌아온 세븐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만세 들려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올게요. 발전. Yeah.